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태어나는 사주 명식은 기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청명이 지나면서 묘월에서 진월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한 30여일간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월이 30일 정도 되니까 일간마다 한 3번 정도 해당되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아마 3번 정도 일간과 월령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는 3번 정도 반복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는 것이 30일이니까 시간이 10개니까 한 3번 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기토 진월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오늘 하게 되면 앞으로 2번 정도 기토 진월생을 더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무인일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긴 한데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 또한 토이긴 한데 이것은 음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라 하더라도 그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 높은 산, 높은 구릉 내지는 매우 넓은 광야라든가 아니면 평야 같은 것이 무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지도 높지도 넓지도 않은 작은 텃밭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질문을 하는데 무토가 좋습니까? 기토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합니다. 양토인 무토가 좋을까요? 아니면 음토인 기토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양토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7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명리를 이제 모르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아니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천간 10개 식간 중에서 어떤 일간이 됐든 중화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양토라서 넓으니까 좋은 거고 기토는 작으니까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화가 되어야 한다가 핵심 포인트인 것이고요. 제가 중화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죠. 뭐예요? 왕쇠 중화하고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를 감명하고 사주를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중화, 왕세, 한열이 이루어진 사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편고한 사주인지, 이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만적수 명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도 좀 금물이죠. 그래서 너무 뭐 신살류라든가 제가 강조한 거 뭐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이라든가 문전, 옥답 같은 것들, 그때 문전, 옥답 뭐지 아시죠? 비옥한 작은 밭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집에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물기도 촉촉하고 거름진 그런 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토인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비옥한 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물기와 그 다음에 씨앗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개수, 간목이라고 하는 것에 용도 있으면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왕한 토가 아니기 때문에 병화개수로서 배합을 맞춰주고 약간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 간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무토 공부할 때는 반드시 간목은 있어줘야 되고 병화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렇게 봤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보다는 병화개수에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진월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계절 진월이라고 하는 때를 보게 되면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속하는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계월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을 뜻하는 것이고 주관하는 오행은 목, 나무가 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하긴 한데 특히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을 뜻하는 것이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그 다음에 술축미월을 뜻하죠. 이래서 이 4개월 진술축미월은 토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인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그런 때에 해당되는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경우는 제가 간목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죠. 작은 그런 흙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쓰기보다는 병화 내지는 개수로서 배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개수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진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진중 안에는 개수가 이미 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주게 되면은 기토의 기토 자체에 꽃이라든가 이렇게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처럼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진월의 기토는 병화로서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토를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원령 자체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이때는 간목을 쓸 수가 있지만 무토가 투출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는 간목을 쓰지 않고 그냥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땐 정인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은 편재를 이렇게 쓰게 되죠. 정인을 쓰게 되니까 사람 자체는 온화하고 좀 따뜻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수 같은 걸 쓰게 되면 약간은 사업가적 같은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토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시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기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토가 진토를 보게 되면 음토가 양토를 봤기 때문에 겁재격이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 겁재격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걸록격 내지는 준걸록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간은 신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되게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일반론적인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관살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 특히 간목 같은 경우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경금 쓰지 않고 오히려 병화개수로서 배합을 맞춘다고 말씀드렸고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칠살인 간목 같은 것으로서 무토를 소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음토인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거의 간목으로서 소토하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월의 기토는 말씀드렸지만 병화 내지는 개수로서 배합을 하게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또 뭐예요?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을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요. 왜냐하면 토가 왕 계절에 음토가 태어났는데 양토가 같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음토지만 그 용신치용법은 양토와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눈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문연에는 진이 오게 되면 여기는 갑진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병진이 오겠죠. 병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해 없이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월의
진월의 기토지만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 갑년에는 여기 진은 뭐가 무진이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토가 엄청나게 왕한 것이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아니고서는 기토 진월에는 간목을 시용하지 않고 병화 개수로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데, 자,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나중에 쓴다라고 했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주가 뭐냐면은 경자예요. 오늘 연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요거 없이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왕한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만약 경자가 있게 되면 요거는 자하고 진하고 자진 합수하죠. 자진 합수, 이거는 물론 준 삼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토가 월령 토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진토는 습토인데 자를 보게 되면 수로 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진월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자, 금국이 형성되는지 수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 이거를 꼭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방합이 형성되는지도 꼭 봐야 됩니다. 금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유축도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국, 사유축이 형성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진유합금 같은 것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 수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신자, 진, 수국을 형성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지지로 자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변해서 수로 화한다. 금국을 형성하면 토가 변해서 금으로 화하는 것이고요. 토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진술충 및 토가 다시 있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것으로 보게 되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방합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가 왕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로 금국이 형성되느냐 수국이 형성되느냐 또는 토국 방합이 형성되느냐를 꼭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준삼합이 형성됐고, 예를 들면 시가 또 예를 들어서 신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수국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왕세 보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칙적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한데 자수를 보험으로 인해서 토의 기운이 수로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기토가 이때는 신왕하다라고 보지 않고요. 일단 불약인데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신약한 사주로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주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면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그런 사주 간명에 대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천간으로 경금 두 개 투출되어 있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데 일간 자체가 자진합해서 이거 불약인 중에 다시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이 더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주에서 다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묘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면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원령만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이 신왕했던 사주가 자수를 보고 경금을 봐서 불약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묘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수도 왕해지지만 묘진 준방합도 형성되죠.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방합도 형성되죠. 그러면 이거는 신약에서 다시 극신약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원칙적으로 원령을 택해서 신왕한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신약한 사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생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원래 일간이 신왕한 사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 금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수국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원령 자체가 금으로도 화할 수가 있겠고 수로도 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도 이렇게 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월의 진술축 및 토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도 물론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연주가 경자년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자진이 준방합을 형성한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방합.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의 토의 기운을 설기하고 다시 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결국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묘진 준방합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원래는 신왕한 사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약한 사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일단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화가 있어야 되는데 천간으로 병조화가 투출된 거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오시가 됐을 때도 수가 이렇게 있게 되죠. 내지는 이제 토가 있는 그런 사주인데 을축시, 무진시, 그 다음에 신미, 갑술시 이렇게 또 토가 들어오네요. 자, 병인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수국도 형성되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임에도 불구하고 인묘를 모두 보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관성이 왕해지죠. 이렇게 되면 정관을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재성과 관성이 왕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진월이라 하더라도 제살태왕한 그러한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이 있어서 목을 절제시켜 줄 것 같은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금은 오히려 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이 있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뭐냐면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화살시켜줘. 목생화, 화생토 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기운을 설하는 것을 병화가 화극금으로 인해서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수가 좀 많은데 한습해지는 것을 병화가 있게 되면 그 한습한 것을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기토를 갖다가 온토, 땅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해서 문제일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목화토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묘시가 되면은 똑같은 지지목에다가 천간 정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승목이 많아지는 거죠. 정화 입장에서 병화는 인목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거는 묘목 자진수국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해지는 것인데, 어떤 목이 왕해지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승목이 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목이 왕해지게 되면 정화 가지고는 기토를 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금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한습한 것을 따뜻하게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승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는 아니더라도 기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고 비경겁자가 투출되어 있어서 그래도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미시 같은 경우도 간신히 미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요 신미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자진합에다가 묘미 합하게 되면 이 미토의 기운도 목으로 화해버리고 이 진토의 기운은 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신미시 같은 경우는 토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술시 시지에서 술토를 받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갑목에 투출해서 기토를 파려고도 하지만은 갑기가 서로 합을 해서 탐합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봤을 때는 기사시 같은 경우, 경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화를 받기 때문에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은 생시는 병인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임신계유시 같은 생시, 특히 이런 생시라든가 을해시 같은 경우, 갑자시 이런 생시는 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생시가 됐던 간에 이 사주는 남녀 불문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때는 모군이 괜찮지만 화가 없는 경우에는 화가 없는 경우에는 울로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화가 충분히 있을 때는 목화토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을묘년 경진월 기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주 명식은 오늘 2020년 4월 6일 월요일에 출생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년 경진월 기묘일이 되겠고 공통점은 일간기토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이 비교 사주 명식은 월령을 득했어도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잘 보시면 원래는 일간이 왕한 계절이 태어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일간이 왕한 것으로서 신왕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는 땅이고 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원토라고 해서 텃밭이라든가 문전 옥탑 같은 작고 비옥한 흙 내지는 여러분들 화분 같은 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은 흙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기토가 진월 토왕,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지만 동방에 해당이 돼서 목이 주관하는 계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잖아요. 사계월.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모두 진월이 됐든 수월이 됐든 축월이 됐든 미월이 됐든 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든 기토가 축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도 다 어떻게 돼요? 일간이 신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인데, 이 원령이 어떻게 합을 하고 어떻게 충을 하느냐, 형충회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명식도 좀 그랬던 명식이었죠. 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원래는 왕하다라고 봤지만, 연주에 경자가 있게 되면 요 진토가 자하고 합을 하게 되죠. 이거는 자진합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수로서 많이 화해져서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수로서 화하고 조금이라도 남은 토의 기운은 또 금으로 인해서 또 설기가 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하여 일지 자체에 묘목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진월에는 자진합도 하겠지만 방합도 형성되기 때문에, 방합이 형성되면 목도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매우 뿌리둘 곳이, 원령의 뿌리를 튼튼하게 뒀었는데 그 튼튼했던 원령 뿌리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왕했던 사주가 짜임새에 따라서 이거는 신약으로 변했던 그런 사주 명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토라든가 화가 오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명식도 똑같죠. 자, 이거는 수국이 형성돼서 되고 금이 많아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달리 보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원래 묘진을 보게 되면 원래는 준방합, 이것도 준방합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을목이 특출하고 준방합이 형성되면 이거는 오히려 관살이 왕해지는, 관상이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또 반전이 있죠. 여기 일지 자체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 묘진 방합되지만 이거는 지지 육합으로서 진유합 금이 형성되죠. 그러면 목으로 변할까요? 이거를 금으로 변하는 것으로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지지로 합을 하는 것은 준방합보다는 이렇게 지지육합의 함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육합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국이 형성이 되면서 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금이 목을 제하는 역할을 하죠.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인 경금이 을목을 갖다가 합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진월에 기토가 왕했어야 되는데 묘를 보고 유금을 보고 해서 일간이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에 관살 을목을, 칠살 을목을 없애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금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 사주도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병인시가 되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요. 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화라고 하는 것, 특히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와 같기 때문에 일간도 생주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많아서 토의 기운을 설계해 주는 역할도 아울러서 할 수 있다. 목이 왕에서 토를 극하는 것도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뭐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유합금 대지는 이렇게 또 이제 진유합금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이시죠. 물론 이제 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한 기토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하나는 장점이지만 하나는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가, 일간 약한 사주가 임신시 같은 거 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왕할 듯한데 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경금도 왕해지게 되고, 물론 이제 합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도 상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어떻게 돼요? 진월에 유금, 신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왕수에 해당이 돼. 이런 수는 제해야 되는 건데 제함이 없게 되면 토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사수 동류 되는 거예요. 사수 동류 된다 그래. 그러면 기토가 떠내려가는 것이고, 다시 계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가 만약에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묘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하고 병화의 차이가 있겠고, 또 묘목하고 인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 지지로 목, 천간으로 화라 하더라도 정묘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정화 같은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묘유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결코 병인시보다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갑신시가, 갑신대운, 을류대운 오게 되면은 뭐 묘유 진유합금하는 중에 다시 금이 왕이지죠. 대우는 금을 지지를 중시 보게 되고요. 천간으로 갑을목 관성이 온다 하더라도 금이 왕해지게 되면 이 금은 들어오는 관성을 다 없애버리죠. 정화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을 갖다가 충분하게 억제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목을 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신 을류는 뭐예요? 지지로 금 위에 을목 관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약한 관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명시, 여명인데 남편 덕이 이렇게 되면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갑신대운 중에 결혼을 이제 하고 남편하고 또 이별 내지 사별을 했던 그런 사주, 이런 사주가 이후에 재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일단은 결코 좋진 않겠죠. 병술대운 정도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갑신 을류 이 대운은 금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결코 좋은 환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후에는 그냥 결혼해서 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뭐예요? 친구 만나서 이렇게 친구처럼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주가 화운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초년에는. 근데 갑신 을류 요 대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병술대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가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20년이 이 사주 주인공한테는 좀 많이 힘든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원령을 득했어도 이렇게 일간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명식도 있다. 이런 것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